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인네트웍스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서영석입니다. 금일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이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귀하신 시간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논하기 전에 저희 나인네트웍스가 과연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잘 말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검증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인네트웍스는 메가존 그룹에 인수가 되어졌고요. 메가존 그룹을 통하여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 그리고 저희 나인네트웍스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에서의 정보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공동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DDC 기반의 클라우드 ISP, 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에 따른 구축과 운영 사업, 그리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운영 관리할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를 통해서 메가존과 합류하여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설계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의 레퍼런스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SDDC 기반의 그 컨설팅과 관련된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도 관련되어져 있고요. 글로벌 컴퍼니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다음 텔코 사업자들도 저희의 주요 고객들로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 최근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예전과 같이 단순한 콜드 DR의 사업들이 아니라 액티브 또는 액티브 DR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임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액티브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는 액티브 상황에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저희의 레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클라우드 개념에 대해서 좀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유는 최근 한 10년 동안 클라우드에 대한 각종 이야기들이 나와지면서 잘못되어 있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같은 단어가 아닌, 같은 뜻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이전에 그 개념에 대한 재정립을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버 가상화와 VDI, HCI를 일컬어서 클라우드를 구축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들은 단순 서버 가상화나 VDI 또는 HCI는 클라우드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클라우드의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서버 가상화를 구성을 했던 것, VDI를 구성했던 것, HCI를 구성했던 것을 우리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클라우드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최적화하고 교통정책들을 만드는 이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VM과 컨테이너들을 생성해냈었을 때 이것이 특정한 위치에 상관하지 않고서는 마음껏 이동을 하면서 애니웨어의 시스템들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클라우드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전제를 하고, 저희는 이 관점에서 좀 오늘은 많은 논의들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현을 하는 개념에서는 두 가지의 큰 축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고요. 또한 인프라 중심으로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클라우드라고 하게 되면 너도 나도 다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파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어떻게 배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에 굉장히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속도를 빠르게 배포할 수 있게끔 하고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이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들을 관심을 집중하면 할수록 저희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고 안정적으로 구현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SDDC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센터로 구현되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많이 어플리케이션 중심에 있는 파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 컨테이너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인프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IaaS라는 게 존재하고 PaaS라는 게 별도로 존재해서 서로 상반되게 존재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PaaS라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라고 보면 이것은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제공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환경들이 배포될 때는 인프라와 같이 연동이 되어져서 인프라 관리자들에 의해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GPU가 필요한 자원이든 아니면 네트워크에 민감한 워크로드가 동작하는 것이든 개발자들은 이거에 상관없이 그냥 바로 배포하게끔 되어지면 이게 IaaS하고 연동이 되어져서 IaaS에서는 각각의 워크로드에 맞게끔 그 VM과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그것들은 더 이상 개발자는 신경 쓰지도 않게끔 IaaS 단에서 자동으로 동적으로 다른 곳에서 그 서비스들의 연속성들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든지 논리적인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동작을 하게끔 해서 예전처럼 뭐 콜드 DR이 존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존들이 따로 존재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얘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던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던 아니면은 A 센터가 됐던 B 센터가 됐던 전혀 상관하지 않고 어디서나 배포가 되어져서 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서비스들이 특정한 위치에서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것들을 연연하지 않고서는 다른 곳에서는 즉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하게끔 하는 논리적인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구현하는 것이 그 인프라 관점에서의 클라우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다시 돌이켜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버 가상화, HCI, VDI하고 완전 다른 개념으로서 지금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좀 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답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 라이크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내가 배포하는 곳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전혀 상관없이 논리적인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우선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쓰던 자원들을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던 자원들을 바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주는 이 중앙에서 하나의 논리적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예로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AW 아웃포스트를 한번 보시죠. AW 아웃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사용자가 서버 몇 대, 스토리지 몇 대, 네트워크 얼마나 사용하겠다라고 정보를 기입을 하고 사용을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이 기사분들이 오셔가지고 렉체 갖고 와가지고선 설치를 해주고 답니다. 그리고 전원을 연결을 하고 전원을 켜고 케이블들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는 나의 자원이 바로 프라이빗 환경에서 퍼블릭까지 연동되어지는 환경들로 연동이 되어지고 있죠. 최근 핫하게 공공기관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는 PPP 모델도 바로 이런 모델들인 겁니다. 국내에서의 CSP에도 AWS 아웃포스트와 같이 이러한 PPP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런칭을 하고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냐 퍼블릭 클라우드냐의 위치가 상관없이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서는 그냥 하나의 클라우드로 동작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AWS, 조금 전에서는 AWS 아웃포스트만을 말씀드렸지만 Azure, 구글, 그리고 오라클, IBM에서도 이미 이런 솔루션들을 런칭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특정 벤더로 언급한다면 VMware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게 VMware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입장에서도 바로 어디에서나 구현될 수 있게끔 온프라미스에서도 구성이 될 수 있고 퍼블릭에서도 구현될 수 있는 이젠 더 이상은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의 클라우드 자원으로 논의되어지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의 트렌드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한 것 같고
이 클라우드를 클라우드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CMP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하게끔 되어졌죠. 그런데 이 CMP에 대한 개념들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파스 영역에 있어서는 동일한 요구사항들이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나게끔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자가 어떠한 VM이나 컨테이너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CMP를 통해서 VM과 컨테이너에 대한 요청사항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CSP의 운영관리 플랫폼에 그 관련되어 있는 요청사항들이 전달이 될 거고요. 이 운영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패브릭 단위로 배포가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CMP에서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VM과 컨테이너들을 사용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넘어오게끔 되어지면 이런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들도 고객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것들도 고객이 직접 해야게끔 되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보게끔 되어지면 이 CMP를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형태의 요구사항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라우드 운영관리 플랫폼에 대한 논의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CMP에서 VM이나 컨테이너를 생성한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직접 네트워크에 대한 세팅들을 해줘야 되는 거고 서버에 대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스토리지에 대한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작은 단위에서의 클라우드를 논의했었을 때는 일정한 조그만 규모에서의 파드 단위로서의 서버 가상화 개념으로서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는 이제는 전체의 속도 면에서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라이크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동일한 형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해서 하나의 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퍼블릭처럼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영역에서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즉시적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클라우드 운영관리 플랫폼들이 필요하게끔 되어진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너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적용을 하면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CMP가 굉장히 중요하고 더커나 V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로 내려오게끔 되어지면 더커나 VM들은 그냥 서버 가상화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컨테이너화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배포가 되어져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얘가 어디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굉장히 멀티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특정한 존들이 무너졌었을 때, 특정한 곳에서 사용량이 증가했었을 때 얘를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평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그 안정성을 제공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를 손으로 직접 하고 수기를 직접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더 이상 클라우드에 대한 아키텍처라기보다는 단순한 서버 가상화를 사용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CMP, 클라우드 운영관리 플랫폼, 그리고 안정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하나의 구성 요소로 패브릭으로서 동작을 시킬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재 데이터 센터는 노스에서 사우스로 떨어지는 트래픽에 기반으로 해서 기간별로, 용도별로 다 파드를 구성을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A 기간과 B 기간 간에 서로 통신을 하지 못하게끔 하려면 파이어월과 L4를 잔뜩 구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50개 기간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이중화를 구성을 해서 파이어월 100대, L4를 100대를 구성을 하게끔 되어진 거죠. 그리고 각각의 백본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형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특정한 어떤 서비스에 변화를 주려고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L4, 파이어월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들을 다 변경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변경을 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연동하는 모습을 되게 되면 SDDC 기반으로 구성을 하게끔 되어지죠. 그래서 각각의 테넌트들을 구성하는 형태로 바뀌게끔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안정적인 SDDC 기반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버는 서버대로, 스토리지는 스토리대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컨피규레이션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도를 전혀 따라가실 수 없게끔 되어진 겁니다. 즉, 저희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었던지 간에 즉시적으로 컨피규레이션을 해줄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해줄 수 있는 2B 모델에서의 아키텍처들이 나와야 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여기 하나 더 구성을 한다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야기하게 되면 DB는 완전히 다른 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센터를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유닉스, DB는 빼서 생각을 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DB를 빼고서 어떻게 웹 와스 DB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굉장히 무거운 DB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현을 한다고 한다면 단순 서버 가상화 입장에서의 DB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었지만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제 DB는 반드시 클라우드 센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저희가 같이 동작을 시켜야 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라클 등에서 글로벌 벤더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국내 벤더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DB 자원들도 클라우드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 고객사 중에서도 오라클의 DB를 유닉스에 가상화를 해서 올려서 저희가 웹 와스 DB를 하나의 자원의 클라우드 센터로 구성을 해서 동작을 시키고 있는 고객사들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이제는 DB 자원들까지 클라우드화 시키는 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 가능한 거고 그러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얘는 DB 자원이니까 빼고 유닉스 자원이니까 빼고 얘는 센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빼고 우리는 단순히 그 베어메탈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하나의 클라우드 센터 안으로 구성을 해서 얘를 중앙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로 바뀌게끔 되어집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솔루션들을 통해서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더 나아가 유닉스 자원들까지도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하나의 파드로 구성을 해줄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올라오는 각종 모니터링 정보들이 다시 운영관리 플랫폼에 연결이 되어져서 그 오토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자원들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하이브리드까지 연결돼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을 한다면 이 운영관리 솔루션들이 자연스럽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구성을 했다가 퍼블릭 클라우드로도 구성할 수 있는 요소들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줘야 되는 형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다룰 건데요. 지금까지의 우리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했다고 하는 많은 고객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냥 서로 별도의 시스템처럼 동작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클라우드 센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멀티 데이터 센터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동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모양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얘를 중앙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운영관리 플랫폼들을 통하여서 하나의 논리적인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이 운영관리 플랫폼들을 통하여서 내부 자원들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들과 연동이 되어지는 이러한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운영관리 플랫폼들이 파스 자원들과 연동이 되어지고 그 CMP 자원들과 연동이 되어져서 쉽게 나는 배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희 고객사의 사례를 하나로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 고객사는 1센터, 2센터에 2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개의 센터들은 15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구성을 하고 계시죠. 요게 일부 자원들은 서버 가상화인 vSphere로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의 가상화 자원으로는 아크로폴리스, 뉴타닉스를 돌리고 계시고요. 또 다른 ERP 시스템에서는 또 다른 HCI인 VxRay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액티브로 구성을 하고 싶으신 거죠.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이거나 단순히 서버 가상화만 구성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시스템들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저희 운영관리 플랫폼들을 통하여서 1센터와 2센터를 서로 연동을 하고 서로 간에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서 1센터에서도 1센터, 2센터의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고 2센터에서도 1센터, 2센터의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게끔 해서 물리적으로는 150km가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논리적인 데이터 센터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센터에서 어떤 자원 이벤트들이 발생을 해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특정한 존 아니면 특정한 VM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2센터로 넘어와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성을 해놨고요. 이 서로의 정보들이 연동되어져 있으니까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모든 물리적인 구성 정보들 그리고 논리적인 구성 정보들이 자동으로 저희의 솔루션들을 통해서 다 표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센터에서 발생했던 이벤트들이 2센터로 자연스럽게 VM들이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네트워크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끔 되어지면 2센터에서 바로 그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모든 현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리고 각 시스템마다 VM들의 연결 정보들, 단순히 VM의 벌추얼 리카드의 정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연동되어져 있어서 이 벌추얼 리카드가 어느 물리 서버에 어느 니카드를 통하여서 무슨 스위치와 연결되어져 있고 그것들이 트래픽 현황들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까지 사용량들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한 존들을 묶어서 이런 모든 현황들을 다 보실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템플릿으로 해서 동시에 한 번에 배포할 수 있게끔 구성이 다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서비스를 런칭을 하고 운영을 하시려고 하게 되면 한 달 이상씩 걸렸습니다. 1센터의 정보들도 업데이트하시고 2센터의 정보들도 업데이트하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딱 저희의 운영관리 플랫폼들을 통하여서 한 번에 VM을 다 배포한 거죠. 웹와스 DB를 1센터, 2센터에 동시에 배포하고 서비스들의 연속성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쓰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다음 계획으로 퍼블릭 클라우드가 연동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1센터와 2센터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연동되어져 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되어지는 형태로 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클라우드를 논의하게 되면 항상 퍼블릭 클라우드 중심의 사고로서 이 시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정보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을 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원들을 어떻게 클라우드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통하여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동하는 하이브리드로 확장한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